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507페이지죠. 인사행정의 전개과정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인사행정에서 가장 핵심되는 분야가 인사행정의 전개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초 입문 시간에 강의를 많이 하죠. 요걸 정리하게 되면 인사행정의 5분 응선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제가 큰 글 한번 대볼게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사행정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신 자녀들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공무원이 되죠. 음서제도. 현대판 음서제도가 뭐냐면 역관제를 말한 거죠. 역관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준 정당원들한테 대통령이 논공행상식으로 고마움의 표시로 관직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것다 우리가 역관제.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잖아. 그죠? 뭐 그런 거 말한 거야. 두 번째, 조선시대 양반이라면 누구나 다 기회를 균등히 줍니다. 기회를 균등히 줘서 과거라는 시험을 거쳐서 학교에 가면 공무원이 됩니다. 과거제도죠? 현대판 여러분도 똑같잖아.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실적제. 그게 바로 뭡니까? 실적제 인상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실적제 인상제가 뭐냐면 막말로 조선시대 때 권문 세가하고 잔반 세력이 있어. 몰락한 양반도 있고 권문 세도가인 양반도 있단 말이야. 기회를 균등히 주면 누가 유리하겠어? 몰락한 양반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 맨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권문 세족이 유리하다. 그리고 결과는 불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결과도 평등하게 가져오는 게 진정한 평등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영조, 정조가 시행한 탕탕평평 뭐지? 탕평책을 들 수 있단 말이야.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골고루 충원합시다. 결과의 균등이죠? 우리도 현대판 탕평책이 바로 뭐냐면 대표성 관료제야. 대표성 관료제. 우리나라도 공무원을 선발할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대학교 봐. 대학교 신입생을 선발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 한 80% 뽑고 농어촌 특례입학 5% 뽑고 장애우 목으로 한 3% 뽑아주고 뭐 문근영 같은 뭐 연예인들 몇 프로 뽑아주고 그러잖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결과의 균형을 가져온다. 이런 인사행정을 대표성 관료제가 합니다. 인사행정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요것만 정리가 되면 계급제 반대 직업제. 작년 신문제죠? 재작년 벌써. 그 다음에 개방형 반대 뭐다? 폐쇄형. 직업이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별게 없어요, 이제. 해보죠. 인사행정의 핵심 이론. 두 번째. 그래서 이 추론 능력만 별표해놔봐. 그래도 시험에 가면 맞출 수 있는 거야. 비능률적인 역관제를 극복하기에 과학적 관리법에 영향을 받아 실적제 등장 이야기. 1편에서 배웠죠. 1편에서 우두로 일쓰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쓴 계기가 뭐냐. 행정관리서를 쓴 이유가, 행정관리서를 제기한 이유가 바로 뭐냐. 역관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윌슨 행정관리서 다른 말로 실적제 인사행정, 다른 말로 과학적 관리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인상적을 말하고 실적제 그런 거야. 지금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실적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균등으로 인한 결과균등에 실패한 실적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인사인 뭐다? 대표성 관료제 도입이다. 균형인사를 갖다 대표성 관료제. 그리고 실적제는 두 가지로 분류. 하나는 뭐다? 계급제. 다른 하나는 뭐다? 직위분류제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개념을 정리하는데요. 2번에다 별표하고 역관제, 실적제, 대표성 관료제. 자, 한번 7번 보죠. 개념만 알면 풀 수가 있죠, 다. 역관제. 스포일 시스템 그러죠. 스포일 시스템. 처음 역관제, 실적제,
다음에 대표성 관료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대표성 관료제.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역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모든 전리품을 갖는다. 전쟁을 선거로 말한 거야.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전리품 관직을 독점한다. 역관제 그러죠. 역관제라는 것은 정치야. 기억이 날 거예요. 1편에서 했어요. 정치, 행정이 있다. 행정. 행정은 정치의 신여다. 정치가가 국물을 떡 주면 주물러 버립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 그리고 행정에 독창성이 없다. 비능률적이다. 그런 인상력을 역관제 그러죠. 너 안 되겠어. 그래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자. 행정을 분리시켰잖아. 정치, 행정, 이원론. 이게 바로 실적제를 말합니다. 1883년에서 뭐 연도는 의미 없지만 1930년대. 이 당시 경영학은 프레드릭 인솔 테일러보다 과학적 관리법. 플러스 4년 합쳐봐. 1887년 우드 윌슨의 행정에 보다 연구.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실제로는 기회만 균등보다 기회만 균등해 주니까 결과는 불균등이야. 막말로 강남 학생이든 강북 학생이든 기회만 균등해 주면 누가 좋은 대학 많이 가겠어? 누가 좋은 대학 많이 간다? 강남이들 많이 간단 말이야. 부대로 서기 때문에. 결과는 불균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공평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되겠다 해서 결과의 균등까지 가져오자. 그래서 강북 출신들은 뭐 20% 뭐 지역 추천제를 해준다 이거야. 이렇게 결과를 균등해 준다. 그게 바로 뭐지? 대표성 관리제. 이것도 우리가 균형인사. 균형인사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관제는 정치적 충성심이야. 정치적 충성심, 일명 코드 인사, 음서제도. 예를 들면 뭐 윤창중 뭐 대변인 옛날 같은 경우 시대는 게 1829년에서 1882년까지 대통령 임기도 4년.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임기도 맞추자. 4년 임기법. 대통령 이름에 따라서 5대 대통령 멀로주의. 마릴린 먼로가 아니에요. 멀로주의. 이제 이걸 도입한 사람이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죠. 물갈이하자 공직 경질제.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특징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정권이 교체되면 쫓아낸단 말이야. 신분 비보장. 그 대신 대통령을 같이 간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민주성, 대응성. 정치사회에 기해서 정당 정치에 기합니다. 이념을 봤더니 민주성, 대응성, 반응성 높인다. 국민들한테 선거 투표할 때 국민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반응성, 대응성을 높인다. 그리고 선거로서 이제 국민들 심판을 내려 외부 통제가 용이합니다. 공직 특권화 타파로 인한 공직문호 개방에서 형평성,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실적제는 여러분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정사 자격증도 시험 성적순으로 뽑잖아요. 공개경쟁 시험, 개개인의 능력, 성적, 실적, 기술, 업적성이죠. 과거제도 여러분들. 1883년에서 1903년대 과학적 관리법. 사람 이름이 이튼 보고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펜들턴이 만들었던 펜들턴 액트 그럽니다. 펜들턴 액트.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신분부장이 되고 그런 정치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공익. 이념은 전문성, 농렬성, 부패를 방지할 수 있죠. 기회균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정확히 같은 것을 할게. 수평적 형평성 구현. 대표성 관리제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거야. 농어촌 특례파, 장유목 이렇게. 임용할당제. 이건 개인이 아니라 집단 기준. 탕평책, 비례대표제, 다양한 충원이죠. 1944년 도널드 킹스리의 리프레젠티브 뷰로크러시. 대표성 관료제. 영어로 리프레젠티브 뷰로크러시. 저자다. 그렇죠.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인종 우대 정책. 여러분 우리 신문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할 때 한국 사람도 꼭 장관 한 명 끼워주는 거야. 아시아계를 대표해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 영어로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조치. 특징은요. 자칫 잘못 운영하면 역관제로 전락할 수 있다. 행정의 책임성,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죠. 이념이 중요해. 이념이다 별표. 결과는 균등. 다른 것은 다르다 해서 수직적 형평성. 우리 1편에서 배웠어요. 수직적 공평. 근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다 역차별이야.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하향식 평준화로 인한 전문성, 능률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른바 이 실적제 있잖아요. 실적제의 종류가 두 가지야. 계급제가 있고 하나는 직위분리제가 있는 거야. 무조건 나오는 거야. 계급제는 폐쇄형이고 직위분리제는 뭐가 됩니까? 개방형이 됩니다. 계급제 폐쇄형과 유사한 게 직업이 공무원이다 뭐다? 직업공무원제도 뭐가 있지?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한계점을 극복해서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2006년 7월 1일 도입한 게 바로 SCS가 있다 보다 시니어 시빌 서비스 고위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사행정의 전부가 되잖아요. 이게 전부가. 이거 아주 중요했죠. 그럼 다시 이제 살을 좀 몇 가지 붙여봅시다. 역관제 개념 1번만 밑줄 긋습니다. 마시 뉴욕의 상원은 마시라는 사람이 있어. 마시는 전리품은 승리자에게로 하였다. 즉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전리품을 본다. 거기까지. 발달 배경. 발달 배경에서는 1번 역관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1829년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에 있었다. 그러나 그전에도 역관제한 공직구 임명이 없었던 거 아니다.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의 25%를 공화당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잭슨 대통령 이전에도 계속되었었다. 다만 역관제도를 제도화시킨 것이 잭슨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1820년에는 4년 임기법이 제정되어 공직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켰으며 이는 역관제를 제도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그죠. 세 번째는 민주주의 발달 때문에 민주주의 발달 폐령에서 다섯 번째는 행정의 보다 단순성. 장점을 봅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했었던 장점이 있을까? 1번만 밑줄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죠. 정치적 책임성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다 별표 강력한 리더십 행사나 정책 변동에 신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거야. 단점도 있어. 3번만 밑줄 어중이 떠중이가 다 공무원이 된다 이 말이야. 3번 밑줄 행정의 비전문성과 안정성의 미확보. 정권 교체 시마다 공무원이 대량 경질되므로 경험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이 배제되어 행정의 무질서와 비전문화, 비능률화가 초래된다. 또한 정치 변화에 따른 빈번한 교체로 행정의 중립성, 안정성, 지속성, 계속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우측 가서 이제 영국에서는 정실주의, 미국에서는 역관제 그러거든.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단히 보죠. 역관제와 정시대는 역관제는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 영국 내각 취임제. 두 번째만 좀 별표입니다. 역관제는 정치적 당파심이나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정시제는 그냥 네포티즘, 그야말로 페트로건이지. 혈연, 지연, 학연, 금권 정치. 신분부장, 신분부장. 역관제는 정당의 충성. 미국, 영국은 임용권자 개인과의 친분 중시. 실적제는 역관제 반대거든. 그냥 과학적 관리법, 1편에서 배웠던 과학적 관리법이 실적제도 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만 정리합시다. 1. 공직 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를 말한다. 헌법의 기본 이념인 수평적 공평사상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실현이죠. 그리고 3번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회균등,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발달 배경을 봤더니 미국과 영국을 나왔는데 필요 없고 밑에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만 적어봐요.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 이게 미국 건데 첫째 1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죠. 두 번째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공무원 채용. 세 번째 제대군인에 대해서 가산점, 특혜를 부여하자. 넷째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합시다. 다음에 시보기관, 우리말 하면 조건부 임명이죠. 시보기관의 설정. 마지막 여섯 번째 민간 부분과 공공기관의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장점이 뭐냐? 장점은 1번만 밑줄긋습니다. 정실이나 당파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을 중시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을 가져온다. 단점도 있을 거야. 단점은 뭐냐면 역관제의 장점이 되겠지 이제. 4번만 밑줄 강력한 리더십이나 정책 수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신분부장이 되니까 공무원들 말을 잘 안 들어. 강력한 리더십이나 정책 수행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역관제하고 실적제 장점만 결합한 게 적극적 인사행정 그래요. 개념의 발달 배경. 지나친 소극성, 집권성, 비융통성, 경직성을 초래했던 실적주의적 인사행정 한계를 극복하고 역관주의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인간 중심적 인사관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자, 주요 특징을 봤을 때 1번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확보하고자 한다. 3번 중앙인사기관에 집중시켰던 인사권 및 인사기능을 각 운영부처에 분권합시다. 5번 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감과 높은 근무욕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기역량, 그 다음에 인사담당 제도, 제한제도, 고충처리제도 등의 운영, 공무원단체 인정 등을 중시하여 행정의 인관화를 기하자. 7번 성과지향적 인사행정은 직업공무원의 역할을 초래합니다. 요즘은 투입이 아니라 성과를 강조해. 직업공무원의 역할을 초래한다. 9번 개방형 확대로 경쟁성 성과를 중시한다. 이런 인사행정을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6번 한국의 인사행정 별표하고요. 한국 인사행정 별표하고 2, 3, 4, 5 이거 딱 같은 말인데 풀어만 놓았어. 보자고. 헌법 제7조 조문 해석하면 우리는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를 선언하고 있죠. 네, 3번 역관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으나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에 대해서는 지금도 허용되고 있어. 정무직 별정직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다. 4. 폐쇄형 원칙에 개방형을 충원하고 있죠. 5. 계급제 원칙에 보다 직위불제 가미. 이렇게 정리됐다. 네, 조선시대 인사행정에서 4번, 5번 묶어봐요. 도목정사. 도목정사라는 게 있는데 현대판 근무성적 평정 제도를 도목정사 그러죠. 도목정사.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하고 하를 받으면 쫓아내 직권면직시킨다. 그런 제도를 전체 그래. 모두 직권면직시키죠. 지금 현재 금평. 그다음에 두 가지야. 형식, 실적제, 과거제도가 있고 실제로는 정실제, 음서제도의 뭐다? 이원화. 조선시대 인사행정은 이원화되어 있다. 형식으로는 과거제도, 실적제 있고 실제로는 정실제. 즉 음서제도 이원화했다. 2절 대표성 관료제. 균형 인사를 뭐라 말한다? 대표성 관료제. 3번만 별표. 추론은 3번만 별표면 끝난 거야. 결과 균등으로 인한 오히려보다 역차별이 아니라 보다 역차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잡읍시다. 예를 들면 미국 봐. 미국에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누가 부자야? 백인들이야. 누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백인들이야. 그럼 시험 보면 누가 유리해? 백인들이 다 공무원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결과 균등이 아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불량 계층인 흑인목으로 20%를 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흑인과 백인 공무원 비율을 맞춰주는 거야. 균형 인사. 영어로 어퍼먼트 액션. 이때 백인 입장에서 오히려 평등의 역차별이야. 역차별을 당할 수 있겠지. 자, 대표적 개념. 1번만 정리합시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출신 배경을 가진 공무원들을 모든 조직 계층상의 고용인명부에 통합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또는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전체 국민 중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례해서 대표되는 관료의 구성비를 갖는 관료제를 뜻한다. 3번 모셰라는 학자는 1번, 2번 묶어봐. 소극적 대표성, 반대는 적극적 대표성 그래. 소극적 대표성하고 적극적 대표성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떤 문제냐면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가정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소극적 대표성이나 적극적 대표성 확보는 어렵다. 이게 우리 학계의 주장이죠.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미국은 다인종이죠. 인종. 다인종인데 브라운을 비롯한 백인이 한 9,000명 있다고 할게요. 제가 단위는 1,000만 명, 9,000만 명, 9,000명 있다. 톰을 비롯한 흑인종이 한 3,000명 있다고 봐. 3,000명. 그 다음에 곤잘레스를 비롯한 히스패닉계가 흑인보다 많더라고요. 4,000명 있다. 4,000명.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여자, 이승희, 우리나라 이승희를 비롯한
황인종, 뭐 노랑나비 집단 그렇게만 돼. 그냥 황인종이야. 황인종. 황인종이 1000명 있다. 1000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 미국 갔더니 국무성이 있어. 우리나라 뭐 외교통상부죠. 외교부. 외교부하고 똑같은 게 국무성인데, 자, 국무성에서 공무원을 선발할 때 인종에 관계없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서 공무원을 선발했더니 백인들이 다 차지해본 거야.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실적제. 그리고 실적제는 기회는 균등이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대표성 관리제야. 그럼 대표성 관리제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집단을 기준으로, 인종을 기준으로 쿼터제를 적용한 거야. 1000명당 1명씩 뽑겠다. 브라운을 비롯한 백인은 9명 들어오겠죠. 흑인 3명, 곤잘레스 4명, 이승희 1명. 여기까지. 인종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됐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소극적 대표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무성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브라운은 백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승희는 황인종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소극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적극적 대표성이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집단을 대표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뭐다? 소극적 대표성. 집단 내에서 정책 결정할 때만큼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적극적 대표성. 그런데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 소극적 대표성, 적극적 대표성 실제로 확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야. 이렇게 정리됐죠. 소극적 대표성, 개개 관료들의 출신 근원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각 부류가 전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수적인 비율과 비슷한 비율을 관료 내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극적 대표성, 관료들은 원래 자기의 출신 성분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이론적 배경 왜 등장했을까? 첫째, 이를 시험에 의한 실적주의 한계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서 3번, 4번 묶어서 별표해볼까? 미국의 예를 들면 평등 고용 조치와 차별 폐지 조치를 들 수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영어로 affirmative action. 임용 할당제 도입. 미시간 대학교는 이제 소수교대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 저소득층 공직임용 할당제 뭐 2% 정도. 양성평등 채용목부제 뭐 7대3. 장애인 의무고용제 3%. 뭐 지역임용 할당제, 지방인재 추천제 뭐 지방대 출신들,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전형적인 대표성 관리제죠. 균형인사. 대표성 관리의 이념이나 정당성. 4번의 답줄 내부통제야. 양심껏 심리적 통제한다. 비제도 통제. 내부통제 중에서 비제도 통제. 그다음 5번째 수익적 공평성으로 인한 거대 정부야. 보수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 경향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러면 늘어난다. 수익적 공평으로 인한 거대 정보죠.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은 1번만 별표하면 될 거예요. 별표. 수직적 공평성만을 강조하여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꼭 별표. 그 다음에 2번 대표관료제는 실적의 개념을 확대하여 전통적인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적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번 경험적 입증 곤라 및 인사기술적인 애로점이 있더라. 만약 5번 개인보다는 집단의 역점을 두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백인은 백인의 이익만 대변하고 황인종은 황인종의 이익만 대변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까지. 페이 넘겨서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 인사혁신 자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측 가서 519페이지 박스 6번 밑줄 미국에 뭐가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있죠.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 입법고시에서 한번 출제됐죠. 원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적폐를 의미하지만 현재는 주로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바란다. 즉 경제적 사회적으로 백인들의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프리카계나 남미, 아시아, 아메리칸 인디언계 미국인들에게 입학 사정 시 유리한 대우를 해 미국 사회에서 인종 민족 간 인종이나 민족 간 갈등의 소지를 줄여보자는 취지.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는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없애버렸어. 4절 직업공무원제 직업동그라미 직업이 공무원이다. 한 번 공직에 들어오면 뼈 묻을 생각에
직업보다 공무원제도 그러지. 직업 공무원제도. 한 번 공직에 입문하면 뼈 묻어. 아까 실적제와 상관성. 그리고 3. 종신 고용제로서 뭐다? 계급제 의사다. 계급제 의사다. 자, 미리 제가 틀을 잡아드릴게요. 절대 깊게 공부하지 마. 깊게 나올 필요가 없어. 기본 개념만 잡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다. 자, 실적제. 미국도 실적제, 우리도 실적제야. 근데 실적제 종류가 두 가지야. 잡으세요, 여러분. 계급제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직위불제가 있다는 거야. 계급제는 폐쇄형을 주라고 직위불제는 개방형을 많이 하더라고. 또 계급제 폐쇄형은 주로 직업이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제. 이쪽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로 실적제. 이건 주로 농업사회. 이건 어디지? 산업사회. 농업사회.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우리나라 한국. 이건 미국, 캐나다, 필리핀, 볼리비아. 미국 이렇게 되는. 한국하고 뭐다? 미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제하고 유사점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이거야. 개념. 1번.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된다. 젊은 남녀만 들어와. 연령 제한, 학력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실적제에 비해 기회불균등, 학력, 연령 제한.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경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력 제한 철폐, 연령 제한 철폐됐어요. 공무원 정년이 60세거든. 작년에 58세 되는 사람이 합격한 적이 있어. 60세가 정년인데. 학력, 연령 제한 우리는 없지만 영국 같은 데는 철저히 두고 있다는 거야. 당연히 두 번째, 공개경쟁 시험을 거치죠. 기획균등, 신분부장, 정치주의, 별표해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잘한다? 일반행정가, 제너리스트. 우리는 일반행정가를 우대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 분야밖에 못 한다? 스페셜리스트, 전문행정가. 3. 시간만 지나면 승진해. 생애성에 따라 승진할 길을 제공합니다. 주는 자, 폐쇄형, 계급제, 농업사회, 신분사회, 전통교육제. 그리고 4. 공직이 전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생각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는 제도를 말한다. 페이지를 넘겨서 직업공무원제 장단점입니다. 신분보장이 되었다. 일반행정가가 공무원이 되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1번, 2번만 묶으세요.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야. 정권이 교체돼도 물갈이가 안 되죠. 두 번째,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 6번, 7번 묶어봐요. 재직자의 사기 역량을 높입니다. 시간만 때문에 승진하니까. 그리고 7. 정권 교체로 인한 행정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죠. 근데 단점도 있어. 문제점 뭐냐? 3번 밑줄. 학력, 연령 제한으로 기회균등이 위배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가 아니야. 지금 영국 이런 것 거예요. 기회균등. 그다음에 5번째. 공직의 특권화와 관료주의를 초래합니다. 5번 별표. 공직의 특권화와 관료주의가 초래. 그리고 6. 유능한 내부 인사 등록 어려워. 개방형이 안 된단 말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 수 없다는 거야. 실적주의 관계를 봤더니 1. 양자는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동일 개념 아니야. 그럼 2번, 3번 묶어. 유사점은요. 공개경쟁시험, 정치중립성, 공직임용상의 기근등, 신분보장. 근데 차이점을 섞어봐. 카이젠 교수 말했다.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제 차이점. 1번, 2번 묶으세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농업사회. 미국, 캐나다, 필리핀, 산업사회. 3번, 4번 묶으세요. 계급제, 폐쇄형. 직위불제, 개방형. 5번, 신분보장 강함, 약함. 6번, 월급이 뭐냐? 생활급. 반대로 직무급. 7번, 비합리적 인간성. 협조조정 융하다. 일반 행정가다 보니까 협조조정 융하다. 반대로 합리성, 과학성, 객관성, 전문성, 횡적 협조 조정이 곤란해. 전문가들은 차이가 대장이래. 협조 조정이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주로 이제 인간관계론, 과학기관리법. 9번 별표하고요. 짬밥, 경력을 중시한다. 일반 행정가. 9번, 10번 묶어. 인사배제 신축성. 인사파트, 총무파트, 경력파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인사배제 신축성. 그런 공무원을 일반 행정가. 반대로 경력 짬밥 필요 없어. 전문 행정가. 그리고 인사배제 비신축성. 왔다 갔다 순환근무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11번 권한 책임관계 불분명. 반대 권한 책임관계 분명. 이렇게 돼 있죠. 우측 박스에서 반대 표시 한번 해봐. 역관제 반대 실적제 해놓고요. 실적제 비판에서 나타났다 대표성 관료제.
계급제 반대 직위불제, 폐쇄형 반대 개방형. 문제 한번 내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실적제, 2. 직업공무원제, 3. 계급제, 4. 폐쇄형, 5. 개방형. 정답 개방형이 되겠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4번 직업공무원제 확립방안.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뼈묻을 생각할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직업공무원제 확립되겠죠. 1번 줄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의 선입견이 있어야 돼. 공직이 좋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야만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온다는 거야. 공직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명예롭고 긍지를 지니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그렇죠. 젊은 사람을 채용해 줘야 돼. 젊은 사람의 채용. 다섯 번째는 능력 발전 기회의 공정한 제공. 그다음에 패널에서 6번 월급 보수의 적정화. 보수의 적정화. 마지막 8번 장기적인 인력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직업공무원제 정책 방안이죠. 이제 반대로 직업공무원제 위기론. 신분 분양 안 해주면 위기겠죠. 첫째 개방형 확대. 두 번째 계급정년제. 군인 같은 경우에 뭐 53세까지 중령으로 승진하지만 쫓아냅니다. 뭐 계급정년 이런 거. 그다음에 5번 신공고활용 같은 거. 그다음에 성과급, 유연근무제. 요즘 강조로 유연근무제. 노동시행의 탄력성은 직업공무원제를 약화시킨다. 중앙인사행정기관 하면 밖에서 인사혁신처라고.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가 있다. 또 두 번째 인사혁신처 내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독제야. 독립성이 아니라 비독립성이다. 한번 해봅시다. 중앙인사행정기관. 한번 별표 한번 해봐요. 개정됐으니까 박근혜 정부 2기 조직개편 때 들어온 게 인사혁신처의 신설이거든. 이근면 씨, 삼성전자. 개방으로 들어왔죠. 중앙인사행정기관. 우측에서 국가공보 봤더니 박스 중앙인사기관은 우리 첫째 국회에 가면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재는 헌법재판소장.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사무총장.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누가 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거기까지 하고요. 각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볼 필요 없고 페이 넘겨서 524페이지 큰 4번 별표 중앙인사기관의 특성에서 1번, 2번 반대 표시 독립합의제 반대 비독립 단독형.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된다? 비독립 단독형이다 이거야. 비독립 단독형.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7번 보죠. 대통령이 있고 인사혁신처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된 게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한번 잘 봅시다. 인사에 관한 업무를 혼자서 처리한다. 독이명, 홀로독, 독이명. 다른 말로 단독제 이렇게 말해요. 인사에 관한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다. 이원회 조직. 독이명이라 뭐가 되는 거지? 합의제.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이원회제. 그래서 신중한 인사행정을 할 수 있다. 합의제. 신속한 인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독이명. 다른 말로 보다 단독형. 단독형 이렇게 말하죠. 단독형. 두 번째.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한테 꼼짝 못해. 꼼짝하지 못한다. 비독립돼 있죠. 비독립형. 이게 이제 실적제가 아니라 보다 역관제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한테 꼼짝 못해. 비독립. 그 갖다 비독립 뭐라고? 단독형.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 뭐가 된다? 독립. 독립이니까 역관제가 아니라 주로 뭐지? 실적제 요소가 있죠. 독립 합의제 된다 이거죠.
이제 됐습니까? 한번 해보죠. 독립합의형. 독립합의형만 하자. 반대니까. 1. A. 인사행정의 역관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독립. 여기까지 독립이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고안된 조직 형태로서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지니며 합의제로 구성하죠. 1883년에서 1978년에 존속했던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 CSC와 1978년 설립된 실적제도 김대중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B. 중앙인사기관은 중요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C. 중앙인사기관은 역관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고안된 조직 형태. 비단립 단독형은 반대겠죠. A만 해봅시다. 행정수반의 직접적 통제를 받으며 비독립. 의사결정도 행정수반에 임명된 1인의 기관장이 하는 일반 행정부처와 같은 조직 형태. 박근혜 정부 인사혁신처. 1978년 설립된 미국의 인사관리처가 전형적인 비독립 단독형이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526페이지 6번 한국의 인사행정기구 인사혁신처 밑줄 긋고요. 국무총리 산하로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기능을 담당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별표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별표라고.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 행정재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행정소송과 유사한 것 중에 뭐가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국민들이 구제를 받는다? 행정소송이야. 공무원들이 구제를 받는다? 소청심사위원회 그러거든요. 자, 소청심사위원회 구조에서 1항에다 밑줄, 1항만 밑줄. 행정기관 소속, 입법부, 사법부는 아니야. 헌법재판소도 아닙니다. 선관위도 아니에요. 어디? 행정부 소속만 되는 거예요. 행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을 둔다. 3번 별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제 지금부터 밑줄.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꼭 별표. 위원장은 차관급이야. 차관급.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급. 옛날로 1급 공무원이라고. 근데 봐, 사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할 수 있다. 단 교사들만큼은 교육부 소속에 있는 교원심사 소청위를 두고 있어. 교사들만큼은 교육부에 있는 교원 소청심사위에서 합니다. 근데 법무부나 뭐 국방부 이런 것은 전부 다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10조 밑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관명. 누가 소청심사위원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측 가서 527페이지 2항에다 별표해봐.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이야. 3년호라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6년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3.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직할 수 없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중요했죠? 14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 결정. 소청 사건의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다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을 본다. 5조 15조 별표하고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처를 어떻게 기소하는 거야. 구속력 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봅니다. 1. 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의 본인적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전체주의. 바꿔놓으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치고 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다 이 법률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잖아. 핵심적인 것만 잡으면 되겠죠.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528페이지 그거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2장 공직의 분류. 공직의 분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2에 1에 다 나왔던 신문인데 공무원 어떻게 분류하냐. 참고로 제가 국가직 공무원 한 5만 명 될 거야. 지방직 공무원 한 8만 명. 해서 100만 명을 넘었어. 우리 5천만 명이잖아. 50명당 공무원이 한 명이야. 많죠, 그지? 50명당 한 명 정도 되죠. 5천만 명이니까. 자, 공무원 어떻게 나눠보자.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대통령 임명하면 국가직 공무원, 서울시장 임명하면 지방직 공무원. 폐쇄형과 개방형, 충원 방식 여부에 따라서 9급이 8급되고 8급이 7급된다. 폐쇄형. 낙하산 인사, 낙하산으로 들어온다. 개방형. 계급제와 직위분리제, 인간중심 계급제, 직무중심 직위분리제. 경력직과 투숙경력직,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적용을 받으면 경력직, 제외되면 투숙경력직을 하죠. 일제에다 별표하고요. 경력직하고 투숙경력 우리 두 가지 나눠요. 공무원은 100만 명 공무원을 두 가지 나눠요. 신분부장이 된다. 경력직, 신분부장이 안 된다. 투숙경력직 이렇게 나누죠. 자, 개정이요. 개정이요 볼 필요도 없어. 그런 거 보지 말고 페이지 넘겨서 제가 하는 것만 해주면 되겠죠. 530페이지 박스 별표죠. 경력직 공무원 반대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표했죠.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실적제.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적용받으면 경력직. 적용받지 않으면 특수경력직. 3번절 이제 경력직 공무원 종류 두 가지. 일반직하고 특정직.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을 말하는 거야. 일반직 공무원, 기술 분야, 연구 분야 또는 행정 일반에 종사한 자. 또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전부 다 일반직이죠. 특정직 공무원은 2번이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립학교 교사, 소방공무원,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정원 일반직원은 특정직이야. 근데 유일하게 교사는 있잖아, 여러분.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직이거든? 근데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소방공무원 있잖아. 근데 소방방재청은 국가직 공무원이야, 또. 이원화돼 있죠. 특수경직, 이제 정무직 공무원은 두 가지야. 선거로 임용하면 선출직은 다 정무직이야. 또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아도 정무직. 1번만 하면 되겠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구청장, 지방의원, 도지사, 군수,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전부 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 다음에 좀 높은 사람들이야. 사항 밑줄, 감사원의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뭐 국회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별정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이나 비서야, 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또 장관의 정책 보좌관. 그래서 여러분 별것도 없지만 정리합니다.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 나왔죠? 간단히 보죠. 국가직, 지방직 어디가 월등히 많다? 국가직이 많아. 국가직이 많은 거예요. 특정직 공무원들이 거의 다 국가직 공무원이거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어디가 월등히 많다? 행정부가 월등히 많다 이거예요. 행정부가.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자료 봤더니 1번만 무조건 볼까? 공무원 1인당 국민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야. 국민 한 명당 공무원이 한 50명 있어. 그런데 선진국은 국민 한 명당 16명에서 32명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국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이야. 더 많이 뽑아야 돼. 많이 뽑아야 된다. 2번, 3번만 묶어주세요.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많아. 그 이유가 뭐냐? 특정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보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법률 나왔죠. 인사청문회.
우리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거야. 인사청문회에서 근거, 그 대상만 밑적어. 대상은 헌법상 기구, 법률상 기구 나누죠. 헌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거치는 사람이 있다. 밑적어 봐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 두 명만 해보자. 국무총리, 감사원장은 헌법상 규정돼 있어. 이 사람들은 두 번 거쳐야 돼. 어떻게 거치나 찾아 밑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고 또 한 번 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게 다수설이야. 대통령께서 갑돌이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어. 그럼 첫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걸르고 두 번째,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야. 국회 본회의에서 저 사람 안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잘라내야 돼. 구속력 있다. 밑에 이제 법률상 규범. 법률상 규범은 국무위원들이 그냥 장관들은 또 인사청문을 거쳐. 장관들. 근데 이 사람 어떤가 봐. 국무위원인데 국무위원하고 또 찾아보고 봐. 힘있는 기관 픽5 찾아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힘 세잖아. 파워 있는 사람들. 밑줄. 이 사람들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하고 국회 의결은 불필요하고 구속력 없어.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된다. 또 소관상임위원회 의결을 따를 필요도 없어. 한 20일간만 쪽팔리고 나면 임명도 상관없단 말이야. 두 가지 나눠졌죠. 어쩌고서 참고사항에서 1번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해서 제출서를 밑적어봐. 뭘 가지고 인사청문을 하냐. 제출서로 첫째 요청사유서, 이력서, 직업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 신고서, 재산신고서,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납부 및 체납실석,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재산 관련 증빙서류. 이걸 가지고 인사청문한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우리 뭐 이장 전입 이런 거. 또 교수는 뭐 논문 허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2항에서 1 밑에 처리기한. 그럼 며칠 이내로 끝내주냐. 20일이야. 처리기한.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끝내줘야 된다. 그리고 1. 위원회 회부된 날로부터는 15일 이내. 처리기간 중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생중계할 수 있어. TV 나오잖아. 생중계.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참고로 그 밑에 3번 미국은 또 해. 미국은 상원에서 실시하며 선언적인 내부 통제 방안에 해당한단 말이야. 미국은 상원에서 하는구나. 남패 연결사. 보충.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 외울 필요 없고 현재 국회 상임위는 몇 개 있냐면 16개 있다. 그냥 알고 있어. 상적으로 16개 있다. 그 다음에 개방형과 폐상은 뭐냐면 이건 뭐라죠? 자, 갑돌이. 갑돌이는 9급으로 들어와서 8급, 7급, 6급, 1급 올라가 쭉 올라가. 폐쇄형. 피퇴의 원리가 나타나죠. 무능력한 자도 고의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그리고 반대야. 1급에서 18등급 있거든. 1급이 가장 낮아. 미국에서는. 톰은 1급으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2급이 한 자리가 비었어. 2급이 한 자리가 비었을 때 톰이 2급으로 승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 마이클이 확 들어와. 마이클이 낙하산도 휙 들어온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개방형이야. 유능한 전문가를 키울 수 있다? 개방형. 일반 행정가를 키울 수 있다? 폐쇄형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폐쇄형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3급, 2급, 1급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끌어오자. 그랬다 SCS 그래. 고위공무원단. 이건 주로 폐쇄형이 아니라 주로 뭘 적용한다? 개방형으로 20% 지금 도입하고 있다. 이거예요. 개방형.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이 자유로운 제도. 즉 낙하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 낙하산. 장단점을 개방형의 장단점만 합시다. 폐쇄형은 그 반대가 되니까요. 전문가가 외부에서 들었다. 장점 1.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하죠. 신분부정이 안 되니까. 너 나가 재계가 안 하면 끝나는 거야. 두 번째, 인사행정에 있어 기관장이 적절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물갈이가 돼. 행정조직의 침체화나 관료주의를 방지합니다. 그로서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 세 번째, 충원 임명의 형평성을 기합니다. 민간인도도 응모해라 이거야. 마지막 여섯 번째,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높이자. 근데 단점도 있어. 누가
진짜 전문가냐? 그 구분이 어려워. 잘못하면 역관제를 흐를 수 있는 거야. 역관제. 금수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첫째, 인사행정의 객관사고 곤란하죠. 두 번째, 신무보장이 안 되잖아. 행정의 안정성 저해. 셋째, 충성심이 저하됩니다. 재임용 안 되면 끝나는 거니까. 넷째, 그렇지. 직업공무제 확립 제한 별표. 직업공무제 확립을 제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직 공무원의 사이가 떨어져. 자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니까. 재직자의 사기 저하죠. 여섯 번째, 회전문식이다. 돌아가면서 한다. 회전문 인사로 인한 정실 임용. 그리고 7번, 민간 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GIR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 장악에보다 어려움이 있더라. 그 다음 밑에 3번, 한국에서 개방형 임용제도. 한국에서 개방형 임용제도 그 위에 봐. 참고해서 2번 밑줄 봐. 정부 조직의 유연성제. 요즘 유연근무제를 강조합니다. 공무원도 5주 근무가 아니라 5일째 근무가 아니라 3.5일만 근무도 된대 좀. 그게 유연성 있는 인사행정이죠. 예를 들면 팀제, 기준인건비제, 개방형 임용제, 경력직 공무원제 축소, 직업공무원제 약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탄력성 전부 다 탄력적 유연적인 제도다. 한국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간단히 정리하죠. 자, 이건 딱 개념 한 줄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개방형하고 공모직위를 구분해 줘야 돼. 딱 그 한 줄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개방형이 있고 공모직위가 있어. 공모직위를 혹자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직위공모 이렇게 말한다고. 딱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딱 차이점 하나. 많이 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9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돼서 9급, 8급, 뭐 7급, 국가직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은 잘 봐야 되지만 국가직은 9급에서 4급까지 있고 3급, 2급, 1급은 없애버렸어. 이 계급 없애고 1급을 가급, 2급, 3급을 나 그 초콜릿 먹고 있다 나급, 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급이 실장, 2, 3급이 국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장. 물론 나급 중에 국장도 있고 일부는 과장도 있단 말이야. 과장급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개방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방형으로 20%를 공무원을 뽑을 수 있어. 20%를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해야 돼. 개방형은 현직 공무원, 이제 전체 공무원이야. 17부 공무원도 다 해당돼.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 같은 민간인 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다 하면 뭐다? 개방형이 돼. 몇 프로 뽑는다? 20%.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요. 공모직은 뭐냐? 공모직은 뭐냐면 이걸 말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 쉽게 한번 말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국장을 개방형으로 지정하면 누가 응모할 수 있냐? 전체 행정부 전체 소속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 전문가가 응모할 수 있다면 개방형이야. 몇 프로다? 20%. 두 번째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국장을 공모직으로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플러스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그건 뭐다? 공모직이. 한마디로 공무원들만 응모할 수 있다. 공모직이. 민간인도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개방형 임용제도 1번만 밑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적격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는 직위. 거기까지만 페이지를 넘겨서 쭉 넘겨서 537페이지 공모직위에서 1. 국가공보 28조항 1항만 밑줄.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특정 직위의 행정부 내 당위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 간 상호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 임명하는 제도. 밑에 박스에다 별표하고요. 개방형 직위하고 공모직위에서
경쟁 범위만 별표해 주세요. 공직 내부와 외부, 정확히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공무직은 아니야. 해당 기관 내부와 외부, 공직 내부의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다. 대상 범위다. 대상. 차도 밑줄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 20% 범위 안에서 2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근데 공무직위는 차도 밑줄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30에서 15% 범위. 30에서 15% 범위. 그래서 원칙은요. 실국장급이야. 고위공무원단의 실국장급. 한 20% 범위 내에서는 과장급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도입하고 있죠. 시도는 서울특별시는 1급에서 5급까지, 시군 자치구 노원구는 2급에서 6급까지 개방형을 하는데 몇 프로다? 10%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개방형은 임기가 3년 이상이야. 공무직위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